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네가 들어와서 문제야. 노숙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기찬의 집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72화는 이 긴장감 넘치는 대화로 시작됩니다. 제인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숙자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인을 노려보며 도발적인 말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제인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노숙자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인의 입에서 더욱 날카로운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 노숙자가 먼저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네요. 노숙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제인의 완벽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71회 마지막에 세리와 격한 싸움을 벌인 후 쓰러졌던 제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여유를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71회에서 세리가 모든 것을 끝내겠다며 제인과 격투를 벌였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인이 쓰러지면서 기찬이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2화가 시작되면서 그 결과가 명확해졌습니다. 기찬은 결국 제인을 선택했습니다. 세리를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한 기찬의 결정이 더욱 확고해진 것입니다. 제인이 눈을 뜨면서 기찬을 바라보는 모습부터 계산된 연기였을 것입니다. 여보,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제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기찬이 제인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세리가 너를 밀쳐서 넘어진 거야. 세리가요? 왜요? 제인이 순진하게 되물었습니다. 기찬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세리는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어. 너는 신경 쓰지 마. 제인이 안도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세리를 정신병원에 보내는데 성공했으니까요. 제인이 기찬의 집 2층에 있는 규철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책들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제인이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랍의 깊이가 다른 서랍들보다 얕은 것 같았습니다. 제인이 손으로 바닥을 눌러봤습니다.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인이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눌러보니 작은 칸막이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봉에는 제인에게라고 규철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인이 편지를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빠가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졌다는 뜻이구나. 편지의 첫 문장부터 제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찬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빠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단다. 제인이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 특히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계산적이었어. 규철의 통찰력에 제인이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은밀하게 기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단다. 편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찬의 과거, 그의 진짜 목적, 그리고 YL 그룹을 노리는 계획까지. 모든 것이 이 서류들에 담겨 있어. 제인이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찬의 학력 위조 의혹에 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검사 시절의 수상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YL 그룹 내부 정보를 빼돌린 증거들도 발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찬이 제인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인과 만나기 전부터 YL 그룹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있었던 기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인의 개인적인 취향과 성격까지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제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제인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 증거들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길 바란다. 그리고 기억해라. 아빠는 항상 내 편이라는 것을.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확신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제인이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은호 사건과 관련된 의외의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규철이 은호가 사라지기 전 며칠간의 행동을 추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은호가 세리와 만났던 장소와 시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대화의 일부를 녹음한 파일도 있었습니다. 제인이 헤드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 아줌마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은호야, 이건 너희 아빠를 위한 일이야. 알겠지?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은호가 항의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모두를 위한 일이야. 세리가 은호를 달래는 목소리였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어. 세리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였습니다. 제인이 녹음을 듣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호가 세리에게 무언가를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호가 거부하려고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인이 다른 서류들을 더 살펴봤습니다. 은호 사건 당일에 CCTV 화면도 있었습니다. 세리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인이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호를 죽인 진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인이 서류를 다시 정리하면서 복수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 진짜 범인을 반드시 응징하겠어. 제인이 다짐했습니다. 정신병원의 면회실에서 기찬과 세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전혀 예전에 당당했던 세리 같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기찬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찬아, 너 속고 있어. 세리의 목소리가 절절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찬에게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인이 기억상실 연기하고 있다고. 모든 게 거짓말이야. 세리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어. 제인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찬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세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리야, 너가 날 속인 게 한두 번이냐? 기찬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찬이 세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는 불신과 혐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 말은 안 믿어. 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라니까. 제인이 완전히 너를 속이고 있어. 세리가 계속 주장했지만 기찬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기찬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기찬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나 잘 받아. 기찬의 차가운 말과 함께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세리가 문을 두드리며 부르짖었습니다. 기찬아! 기찬아! 하지만 기찬은 그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세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정신병원에 갇힌 채 진실을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어. 세리가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노숙자가 들어왔습니다. 노숙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제인을 빤히 바라보더니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네가 들어와서 문제야.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제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금세 평정을 되찾고 노숙자를 바라봤습니다. 제인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상실 환자 연기를 유지했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인이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속지 않았습니다. 네가 뭔지 나는 알고 있어. 기억상실인 척하면서 우리를 다 속이고 있지? 제인이 더 이상 당황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 노숙자가 먼저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네요.
노숙자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이 더러운 년이. 노숙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인의 반격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제가 더러우면 노숙자는 뭐가 되죠? 진짜 길거리 노숙자인가요? 제인의 말이 노숙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어머님도 참 웃기시네요. 저보고 문제라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어떤가요? 제인의 공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건 누구인지 모르시나 봐요. 노숙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인의 논리적인 공격 앞에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정말. 노숙자가 말을 잇지 못하면서 분노만 더해갔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 온 이후로 기찬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제인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어머니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저를 의심하는 것도 이상해요. 저는 기억상실 환자인데 왜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시는 거죠? 제인이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노숙자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인의 완벽한 논리 앞에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노숙자가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두고 봐. 노숙자가 외치며 거실을 나갔습니다. 제인이 혼자 남아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인이 거실에서 지호가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호가 작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파란색이 섞인 작은 변신 로봇이었습니다. 지호가 로봇을 이리저리 변형시키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지호 곁에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호야,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구나. 제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자애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지호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거 정말 멋있어요. 지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이다운 순수한 기쁨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로봇으로도 변하고 자동차로도 변해요. 보세요. 지호가 신나게 장난감을 변형시켜 보여줬습니다. 제인이 호응해줬습니다. 우와, 정말 멋지다. 그런데 지호의 다음 말이 제인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은우 형이 줬어요. 지호가 천진난만하게 말하는 순간 제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의 충격이었습니다. 은우 형이? 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응. 은호 형이 나한테 이거 주면서 잘 가지고 놀라고 했어요. 지호가 천진난만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는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은 아들 은호가 언제 지호와 만났을까요? 은호와 지호가 실제로 함께 놀았던 적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은호 형이 진짜 착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줬거든요. 지호가 계속해서 은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호 형이 나랑 같이 놀아줬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의문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모성애와 복수심, 그리고 미스터리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지호야, 은호 형이 언제 이걸 줬어? 제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떨림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래전이에요. 은호 형이 여기 놀러 왔을 때요. 지호의 순진한 대답이 제인에게 더 큰 의문을 안겨줬습니다. 은호가 기찬의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제인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은호 형이 여기 자주 왔어? 은호 형이랑 뭐 하면서 놀았어? 제인이 조심스럽게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은호 형이 가끔 왔어요. 엄마랑 같이요. 지호의 대답에 제인이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리가 은호를 데리고 이 집에 온 적이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은호와 지호가 함께 놀았던 때가 실제로 있었다는 건가요? 세리가 왜 은호를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호야, 은호 형이 마지막에 언제 왔어? 제인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은호가 죽기 직전에 이 집에 왔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은호 형이 마지막에 왔을 때 조금 슬퍼 보였어요. 지호의 말에 제인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에 슬퍼했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슬퍼 보였다고? 왜? 제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은호 형이 나한테 장난감 주면서 지호야, 이거 잘 가지고 놀아. 형이 못 와도 이거 보면서 형 생각해라고 했어요. 지호의 순진한 말에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호에게 선물을 주면서 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제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호 형이 엄마한테 뭔가 화난 것 같았어요. 엄마랑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지호의 이 말이 제인에게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은호와 세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은호가 세리의 정체를 알아챘던 걸까요? 아니면 세리가 은호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걸까요? 제인이 지호의 말을 종합해보니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은호가 죽기 전에 세리와 만났고 그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호야, 고마워. 은호 형 이야기 들려줘서. 제인이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지호가 다른 곳으로 뛰어간 후에 제인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장난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호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제인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아들과 현재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제인의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신병원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혼자 병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떠난 후에 씁쓸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그럼 직접 증명해주지. 세리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혀서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인의 승리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세리가 병실을 둘러보면서 탈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은 너무 높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저녁약을 가져왔을 때 세리가 기회를 노렸습니다. 약을 먹는 척하다가 혀 밑에 숨겨뒀습니다. 간병인이 나간 후에 약을 뱉어내고 탈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가 베개를 이용해서 자는 척 연기했습니다. 간병인들이 순찰을 돌 때 잠든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조용히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리가 병실 문의 잠금 장치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내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완전히 막아놓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세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신병원의 밤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간병인들도 대부분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리가 병원복을 입은 채로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맨발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CCTV를 피해서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세리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세리가 미리 병원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원하면서 탈출 경로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가 비상계단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계단을 한 층씩 내려가면서 출구를 찾았습니다. 1층에 도착한 세리가 출입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은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세리가 뒷문이나 비상구를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드디어 작은 비상구를 발견했을 때 세리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비상구의 잠금 장치를 풀고 밖으로 나가는 세리의 모습이 간절했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면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제인아, 이제 진짜 끝장을 보자. 세리의 눈에 광기 어린 빛이 번뜩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세리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리가 병원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 완전히 나왔습니다. 맨발에 병원복을 입은 채로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이 처량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세리가 어디로 향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단 기찬의 집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을까요? 세리의 머릿속에는 제인에 대한 복수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제인의 정체를 밝혀내겠어. 세리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72화가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72화는 어떠셨나요? 정말 긴장감과 반전이 가득한 에피소드였네요. 노숙자와 제인의 설전 장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리의 탈출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네가 들어와서 문제야라는 노숙자의 도발에 그러면 이 집안에 노숙자가 먼저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네요 라고 반박하는 제인의 모습이 정말 통쾌했습니다. 서로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치열한 언어 전쟁이었죠. 제인이 진짜 길거리 노숙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노숙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노숙자가 아무리 제인의 진실을 알고 있어도 이미 가족들로부터 신빙성을 잃은 상황에서 제인의 완벽한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적으로 그려졌습니다. 기찬이 정신병원에서 세리와 나눈 대화도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세리가 제인이 기억상실 연기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는데 기찬이 너가 날 속인 게 한두 번이냐라며 전혀 믿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세리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정작 진실을 말할 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비극적인 현실이 잘 드러났어요. 제인의 이간질 작전이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지호가 은호 형이 줬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죽은 은호와 지호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어요. 특히 지호가 은호 형이 마지막에 왔을 때 조금 슬퍼 보였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은호 형이 나한테 지호야, 이거 잘 가지고 놀아. 형이 못 와도 이거 보면서 형 생각해라고 했어요 라는 지호의 증언은 마치 은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더욱 슬펐습니다. 그리고 은호 형이 엄마한테 뭔가 화난 것 같았어요 라는 말은 새로운 미스터리의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은호와 세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은호가 세리의 정체를 알아챘던 걸까요? 제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호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에서 모성애와 복수심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잘 느껴졌습니다. 제인이 드디어 규철 아버지가 남긴 실마리를 찾아낸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장면이었어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기찬의 비리 증거들이 제인의 최종 복수를 위한 결정적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규철이 편지에서 기찬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빠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단다라고 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라는 규철의 통찰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사람의 직감은 역시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기찬이 제인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증거까지 나온 것을 보면 제인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은호 살인의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세리가 주범이라고 생각했는데 CCTV에 찍힌 다른 인물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죠. 제인이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경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인 것 같아요.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기찬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요? 제인의 복수 타겟이 명확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세리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는 장면은 정말 긴장감 넘쳤어요. 약을 먹는 척하다가 혀 밑에 숨겨두고 간병인들의 순찰 시간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세리의 모습이 치밀했습니다. CCTV를 피해서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비상구를 통해 탈출하는 과정이 실감나게 그려졌어요. 제인아, 이제 진짜 끝장을 보자며 광기 어린 눈빛을 보이는 세리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세리의 마지막 발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해요. 맨발에 병원복을 입은 채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세리의 모습이 처량하면서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73화에서는 세리와 제인의 직접적인 대결이 펼쳐질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노숙자와 세리가 연합해서 제인을 공격하려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세리가 탈출했으니 더 이상 쇼핑 핑계로 제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작전은 의미가 없어졌겠지만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위험한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찬도 규철의 실마리와 지호의 이야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것 같고요. 과연 기찬이 제인의 진실을 눈치챌까요?
아니면 계속 속아 넘어갈까요? 제인이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세리의 탈출로 인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으니 제인도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저는 지호가 은호 형이 줬어요라고 순진무구하게 말하는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고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제인이 죽은 아들의 이름을 듣고 얼어붙는 표정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호가 은호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슬퍼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숙자와 제인의 설전도 정말 박진감 넘쳤어요. 노숙자가 먼저 들어와서 문제라고 반박하는 제인의 모습이 통쾌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공격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모습이 긴장감을 높였어요. 세리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의 거짓말 때문에 신뢰를 완전히 잃은 세리의 비참한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은호와 지호의 연결고리? 세리의 탈출 후 행방? 아니면 은호 살인의 진짜 범인? 규철이 남긴 결정적 증거의 구체적 내용?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73화에서 어떤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BS 주말 드라마 여왕의 집.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50분에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측으로 미리 보는 72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